딱 개봉 일주일을 맞았어요. 개봉 전부터 쉴 새 없이 관객분들을 만나는 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첫 인사와 함께 사실 술감독 장편 데뷔작의 작품 첫 번째 개봉으로 관객들 만나는 거거든요. 네, 다 일주일 개봉을 맞은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용수를 연출한 신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펄스는 행사를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개봉 2주차입니다. 오늘 일주일 됐거든요. 예. 아까우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예.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따뜻한 영화인데 보신 뭐 소감들, 질문들 저희가 받고 또 답드리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순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쳐가면서 용순 검색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희 역의 장혜쌤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관객분들이 조조 심야 가리지 않고 또 두 번, 세 번 봐주시면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관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큐 역을 맡은 김동현입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궁금했던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봉 전에도 그렇고 개봉 주에도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인데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은 얼굴들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 친구를 모아서 함께하는 주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체육 선생님들 빠져 있고 딱 세 친구만 있는 자리여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영화 속에서 기분 좋게 볼 수 있었던 친구들의 조합을 보는 자리여서 함께해 주신 분들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영화 속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친구의 케미를 오늘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자리에 또 여기 저희가 영화의 출연곡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역을 함께 해주시는 배우님께서 영화를 또 관람을 같이 하셨어요. 영화 선생님 역할에서 최여진 배우님이 같이 계신데 잠깐 인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봉할 때 시사회 때도 해외 일정이 있어서 못했었는데 이렇게 관객으로 또 같이 잘해주니까는 관객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용순이라는 작품은 아마 포스터를 보고 나서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영화일 것 같다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풋풋한 소스랑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의외로 영화 보시면은 이 캐릭터의 뜨거운 패기에 좀 놀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관객들은 용순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용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게 또 배우와 연출의 몫이라면은 여기 계신 주인공들이 그것을 아주 충실히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화를 볼 때 느꼈는데 영화 보고 이 영화가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 주신 거는 아마 신준 감독과 또 옆에 계신 배우님들, 최여진 배우님 덕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오늘 최대한 많이 그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한번 마련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가열차게 선물을 받았잖아요. 네, 로또를 들어주셨으니까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포함한 네, 콘텐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순을 3번을 봤는데요. 이번 3번째인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용순이가 이제 운동장을 돌고 나서 이제 시간초를 이렇게 끄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제가 이제 안산 쪽에 살아가지고 되게 많이 낯이 익은 숫자였어요. 그게 혹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여러 번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얘기는 제가 집일 때마다 좀 질문이 나오는 얘기 드리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저희가 안산에서 있었던 세월호의 아픔이나 고통, 참사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영화적으로 활용이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언론 배우 시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자님들도 또 그거를 잘 기사로 내보내 주셨는데 이제 간혹 그 기사의 제목만 보시고 이제 속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댓글로 이제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픔을 어떤 이유에서도 영화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홍보의 수단이나 혹은 영화적 내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분명한 사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절대 그 아픔에 대한 언급과 이런 것들은 다 자제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가 2014년도에 쓰여졌고 시나리오 제작전 받을 때 당시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아픔을 다 치유하고 아픔에 대해서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최소한의 애도하는 마음은 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애도하는 마음을 알아보시는 관객분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시더라도 용순이의 기록이 지금 영화 속에서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저 기록을 그냥 용순이의 마지막 기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알아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쯤 그냥 같은 나이, 같은 시대에 살았을 그 용순이를 통해서 애도하는 마음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지금 관객분 말씀 주신 장면 외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치해 놓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찾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어떤 장면이 또 있는지 여쭤볼게요. 예, 뭐 작게는 그냥 일단 보셨을 때는 그 창고에 저희가 조엘 창고 페인트 칠을 할 때 작게 이제 애도 표시 세우고 리본이 있고요. 일단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오랑 그다음에 시계초 이 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찍을 때 배우분들도 물론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경 배우님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기록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장면 어떤 감정을 연기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저 포함해서 거기 계셨던 모든 스태프분들 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감독님의 의도인 것이고 글쎄 저희가 뭔가 그때만 아직도 그렇지만 쉽게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라 저희도 그냥 말없이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최소한의 애도라는 말이 가장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그 또래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3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패키지 올려서 유명하게 되시겠습니다. 또 다른 것 이쪽에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3번 봤는데 저 항상 너무 궁금했던 게 빠큐는 나중에 문희를 좋아하게 되는지 그런 궁금했어요. 글쎄요.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뭐 결말을 안 내리고 그게 영화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그건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지 그냥 그걸 이제 상상에 좀 맡기는 약간 그런 쪽이 아닐까. 뭐 사고 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 그 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다 사랑에 빠져 있어요. 모두를 우리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제일 설레는 러브라인이 빠큐랑 문희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문희는 해설배님 빠큐를 왜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문희는 영화 속에서도 보셨지만 빠큐를 사실 되게 저보다
약간 어린 그 친구처럼 계속 대하다가 그 쭈쭈바 장면 때 의외의 남성미에 강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초반부에 보는 것이 오늘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근데 혹시 이런 관계가 10대 때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남자 하나에 여자 둘이 같이 노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제가 남중 남고의 공대를 다녔어서 이런 경험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후반에 이제 영화과를 다녔을 때 영화과는 여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저 혼자 남자고 다 여자 동기들이고 이런 경우는 있었었는데 그냥 다 약간 제 성격에 소심한 부분이 빠큐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심한 부분이 많이 통하는 지점들이 있겠구나. 여학생, 남학생 가릴 거 없이 그렇게 서로 통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으면 같이 어울러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또 다른 관계 앞쪽에 먼저 학시 쪽으로 올라갈게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나는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아기자기한 연출이 정말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뭐 코너다가 이제 우산을 들었는데 우산이 갑자기 펴진다든지 이제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서 레슬링 기술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연출을 이제 작품에서 이제 하게 되신 이제 계기가 있다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이수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에 나오셨던 것 같이 동공 같이 나왔던. 네. 약간 저 거기서도 약간 연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작품도 약간 캐릭터가 세고 이 용순이라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좀 센 편인데 약간 그런 센 캐릭터만 하시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랄까 약간 캐릭터가 굳어지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중에 아버지가 우산 피셨던 거는 애드립입니다. 그때 제가 첫 테이크 때 정문 선배님이 나오셔서 우산을 딱 피셨어요. 피셨는데 첫 테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각도를 순수 잡기 좋게 조절하셔서 피셨었고요. 영화적으로는 그냥 뭐 이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저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 픽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놉시스만 보고 딱히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그거에 대한 어떤 전면 도전 같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하고 평범한 이야기고 평범한 인물들인데 거기서 조금씩만 비틀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동선과 관계와 그 인물 간의 배치와 움직임 그리고 공간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재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들에서 딱 단박자 한 박자씩 조금씩 비틀면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재미와 또 새로움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게 일종의 제 목적이었습니다. 우선 차이나타운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전에는 좀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용순이는 한 번도 세다고 생각하면서 찍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있는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용순이가 진짜 센 캐릭터였나 싶은데 저도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을 많이 투영해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순이를 한 번도 세다고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차이나타운을 다시 보시면 또 굉장히 다른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에서 보셨던 분들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에서 보셨던 분들이 이수경 배우냐고 여러 번 보는 분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같은 캐릭터의 느낌을 톤을 조절하는 분이어서 혹시 차이나타운 보신 분들은 들어가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라실 수도 있어요. 방금 빨간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 놀라실 수 있는데 추천해 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앞쪽에 한번 뒤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처음 봤었는데 일단 이 영화 시골 풍경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이 시골 풍경이 어느 지역을 모티브로 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촬영한 건지 그냥 단순하게 궁금하고요. 이수경 배우가 연기했던 그 용순이라는 역이 단순히 그 체육 선생님과의 짝사랑인지 아니면은 진짜 교제가 있었던 건지 영화 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빠큐 역을 맡았던 거는 왜 본명이 아니고 빠큐만 왜 별명이 있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저희 촬영 장소는 저희가 제작 여건상 다 경기도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실제 모티브가 됐던 곳은 충북 옥천이고요. 실제 충북 옥천을 가서 찍었던 건 강가만 갔습니다. 옥천 안남면에 지수리라고 해가지고 장마 오면 잠깁니다. 장마 오면 잠겼다가 봄에 딱 개방되는 공간인데 그곳은 이제 이 충청도 아이들이 가진 성향들이 있는데 흔히 느리다, 느긋하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심리 상태가 그렇게 넓고 또 편안하게 펼쳐진 공간에서 이렇게 무르듯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곳을 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재죠. 교재는 저는 확실히 두 체육과 용순이 교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꼭 드립니다. 다만 당시에서 다른 것은 저희가 이제 연애나 누굴 만나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자 오늘부터 1일 우리 사귀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느새 만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 순간에 우리 어떤 관계니? 라고 묻는 분도 있지만 묻지 않는 분도 있죠. 용순이와 체육은 둘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밤 그리고 차 아닙니다. 아마 그 시작점은 그 둘이 어느 순간 고민 상담이 됐든 진로 상담이 됐든 그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용순이는 그걸 확실히 교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체육은 내가 학생을 사귀고 있다라고 인지까지 정확하게 딱 못을 박지는 않지만 자기도 어느 순간 용순이 계속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차신에서 체육이 용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그만 만나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사귀는 그 교제가 되었고요. 빠큐 같은 경우는 본명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실제로 그 하우스 장면에서 핸드폰 풀었을 때 핸드폰 풀고 용순이가 영어 선생님이 전화를 와서 폰을 넘겼을 때 지는 박정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은 박정규인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흔히 앞뒤만 따서 부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건 처음 얘기한 저 박정규라는 이름이 제가 학원 다닐 때 학원 선생님 이름이었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이 저희가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더 즐겨 하셨었어요. 자기는 뻑이 아니라 빡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소심하지만 순수한 남학생의 캐릭터랑 더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는 별명을 부르지만 친구들한테 별명 부르지 못하는 친구가 가진 그 순수함이 더 귀엽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질문이에요. 저 계속 오래 만나고 있었는데 박정규 씨라는 거 오늘 들으니까 새로운 분이라서 지적인 분입니다. 박정규 씨. 또 뒤쪽에서 들어주실 것 같은 가운데 계신 남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제가 아무 정보 없이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공감하는 사람 감사하는 걸 드리고 싶고요.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이 많은데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추모한 의미를 담은 게 두 가지가 일단 크게 대표적으로 있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가 학교 이름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무학력을 선택하신 것도 혹시 반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용순이 운동장 달릴 때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달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면 응시하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감독님의 의도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은 해주신 관객분들 제가 궁금한 내용 겹치는 게 많았고 또 다른 궁금한 것들도 다른 관객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두 개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무학여고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학문이 없다라는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고요. 영화 보시면은
공부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청소년 영화나 드라마를 켜시고 영화관에 가시면 꼭 학교 수업 장면이 나오고 혼나는 장면이 나오고 학교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이 영화에서는 공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하는 장면. 그래서 저도 학교 이름도 실제로 뭐 무학여고라는 이름이 지역별로 한두 군데씩 꼭 있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랑 거리가 먼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무학여고 이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 이제 뛰다가 고개를 드는 장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도 이제 오래 달리기를 되게 잘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보기와 다르게 운동을 되게 못하는데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운동을 못하는데 특이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달리기였는데 남들은 다 고개 들고 뛰는데 저만 고개를 숙이고 뛰었었습니다. 근데 숙이고 뛰니까 그때 왜 숙이고 뛰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때 숙이고 뛰었던 거는 뛰다 보면 이렇게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땀을 흘리는 모습이 누가 보는 게 싫어서 고개를 숙이고 뛰었었어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좋은 기록을 통과하고 나면은 속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토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기억들이 되게 강하게 남았어가지고 용순이가 캐릭터를 만들면서 땀을 보는 게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발로 땅을 미는 그 느낌이 분명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발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려서 이 아이가 어지러울 정도로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고개를 드는 거는 자기가 좀 더 당당하게 뭔가를 마주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땅을 보는 건 흘러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땅을 밀어서 흘려보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가 뭘 하기보다는 이것이 지나가길 바라는 취지였다면 고개를 드는 건 자기가 이 주변 자기가 보고 흘러가지 않아도 자기가 맞서겠다라는 느낌이 좀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감독님 말씀 듣고서 영화 장면 떠올려 보시면 정말 학교 안에서 나온 거 운동장에서 보시고요. 교실에서 싸운 거밖에 안 하는 지금 학생 연기라는데 방과후 얘기만 하는 친구들이기도 할 거예요. 세 배우분이 나이도 다 다른데 사실은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아닌 학교 밖에서의 연기를 학생으로 합을 맞추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세 분 어떻게 그 현상의 호흡을 만들어냈는지 따로 세 분끼리서 이 영화 어떻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는지 스타 배우님, 동훈 배우님, 수경 배우님 따로 뭐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처음에 뭐 대본 리딩하고 이러고 만났을 때 뭐 사투리 때문에 좀 만나고 그랬을 때 어쨌든 처음 만날 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서먹서먹하고 이러는데 또 이렇게 같이 리딩하고 그런 작업에서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동생들하고 되게 많이 편해져서 저 혼자 또 남자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자 두 명인데.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그러다 계속 만나고 이제 또 동생들도 너무 착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촬영 들어가서는 뭐 그렇게 연기를 같이 하면서 워낙에 친구들이 뭘 하면 뭘 받아주겠다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마음이 놓이고 하니까 워낙에 또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아무리 좀 못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좀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좀 믿음이 있어서 저는 좀 같이 하면서 그냥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게 아니라 같이 논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수경 배우님이나 김도영 배우님은 다양한 작품들에서 얼굴을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할 텐데 김현철 배우님의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배우는 어디서 과연 튀어나왔나, 어디에 있던 얼굴인가, 어쩜 저렇게 리액션을 잘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현철 배우님 이 작품이 장편 데뷔작인데요. 첫 영화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담당 축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부담되거나 이러지 마시겠어요. 처음에 알바하다가 되게 같이 하게 됐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좋았는데 막상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솔직히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다들 뭔가 많으시고 잘하시고 피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첫 만남 때 이렇게 윤순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스스럼 없이 대해주시고 또 준비하면서 또 슬경 씨랑 특히 따로 보면서 많이 친해지고 그리고 동영 오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순 문희 파크가 계속 사고를 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그냥 그 장면을 진짜 어쨌든 같이 하니까 셋이 이렇게 깡통탕 거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연기도 편해지고 친해지고 저는 되게 우아했어요. 수경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경 배우 화생 연기 꽤 많이 하셨는데 공부하는 연기가 한 번도 없었나요? 네. 근데 저 너무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혹시 셋이 있던 장면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너무 많이 얘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 들으신 얘기해도 될까요? 처음 하는 얘기인 것처럼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스쿠터가 그 논두렁 빠지고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 씬이 있는데 거기 정말 길게 찍었어요. 그래서 저기 멀리까지 걸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걸어가면서 이거 끝났는데 뒤에서 우리 몰카 하느라 컷 안 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 뒤돌았을 때 다 각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셋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가는데 그래도 컷을 안 하셔서 저희 셋이서 야 연기하는 것처럼 뒤에 한번 쳐다봐봐.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어요. 또 다른 그런 이야기. 손이 저희 선물이 오늘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드신 분께서 드리고 싶으신 분 한번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김동영 배우님께 아주 짧게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인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 시는 직접 쓰신 건지 직접 쓰셨다면 어떤 느낌으로 쓰신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안 썼어요.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이제 감독님이 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읽는 역할을 했고 그거는 이제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신준 시인님께서 해주시죠. 이 시는 제가 썼고요. 근데 그 시가 이제 조연 배우님 그 시를 읽을 때 제가 다른 주문을 안 드려도 시나리오 문맥을 딱 보시고 본인이 딱 톤 높낮이부터 띄어쓰기까지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 장면을 뭐 현장에 찍기도 했지만 ADR 후시 녹음을 따로 했었는데 후시 녹음 그 녹음실 안에 들어갔을 때도 시조하면 바로 저렇게 읽으세요. 아 이분은 시를 쓰진 않았지만 저 시가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를 지금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이지만 동현 배우님 잘해서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분이 개봉을 했고 이제 일주일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독일 영화들이 1만 관객을 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아마 저희가 주말쯤에는 1만 관객을 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기념 이벤트로 신준 시인의 새로운 시 1만을 저희가 발표를 마지막 탈모 작업 중이신데 아마 주말 지나시면 새로운 시 1만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뒤쪽에 손 번쩍 들어주신 남자분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그 햇살이 많이 비춰지는 많이 보여요. 어떤 학년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선생님 어른인데 약하거나 어리석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일단 빛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청춘의 시기에 빛과 벼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여름의 색이고 여름의 형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찍을 때 저희가 이제 촬영용어로 하레라고 그러죠.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빛이 퍼집니다. 근데 그 효과에 대해서 촬영 감독님이 되게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 낮에도 저희가 막 거울이나 반사등
극대화시킬 수 있게 컨셉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극 중에 뭐 여기 최재 선배님 계시고 영어 선생님이나 뭐 체육 선생님 어른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제지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용순이를 주위에 두고 봤을 때 자기 또래 친구들이 있는 거 비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많지만 어른이라는 신분을 띠고 있지만 자기와 맞닿아 있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 체육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 특히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제로 놓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건 사제이기 전에 용순이를 둘러싼 여러 인물 군상들입니다. 그래서 용순이에게 영어 선생님도 용순이에게 체육 선생님도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이전에 용순이에게는 남자친구이고 용순이의 남자친구가 뺏긴 또 빼앗아간 연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청소년들끼리 서로 사귀고 서로 뺏고 뺏기는 영화 될 수도 있지만 사춘기 시절을 다룰 때 사춘기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를 봤을 때 친구와 선생님과 가정 이 세 가지를 뗄 수 없는 관계들이죠. 그래서 사춘기 영화이다 보니까 그 관계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더더욱 선생님의 존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계적으로 이것이 사제 이전에 서로에게 뺏고 뺏기는 그런 경쟁 상대로서 먼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극 중에 영어 선생님이 제일 완벽해 보이는데 제일 많이 당하잖아요. 어이없게 보면은 제일 많이 당하는 캐릭터고 최유진 배우님께서 그 부분 엄청 많이 잘 살려줬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영화 보셨으니까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어떠셨고 오늘 또 보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지난 최재의 영어 선생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드려도 될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관객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영어 선생님 역할 맡았을 때 좀 사실 시나리오가 좋아서 이제 선택하긴 했지만, 아까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예의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고 선생과 제자에 대한 이런 자기 위치가 있는데 남자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씬들이 고민이 많았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 느끼는 거지만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가 아닌 것처럼 누구나 뭐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어느 만큼 더 사회를 넓게 보고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런 걸로 어른이냐 아니냐 저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용성도 나이는 물론 어리지만 그렇게 어리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영어 선생, 체육 선생도 좀 온전치 못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어른들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유치하죠. 이 사람이 유치하니까. 네, 어쨌든 그 덕후 씨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굉장히 긴장하고 찍었는데 그 밑에 아시잖아요. 그 학교의 바닥 콘크리트 되게 시멘 바닥에서 꼬리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최유진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액션 장면이잖아요. 감독님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죠. 치카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 좀 주셔서. 저희가 전날 무술 감독님이 대역군까지 오셔가지고 합을 미리 맞췄었고요. 그 영어 선생님인 최유진 배우님 같은 경우도 워낙 운동부터 몸을 잘 쓰시고 실제 새어머니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기계체조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세요. 그분도 몸을 잘 쓰시니까 그래서 두 분이 다 몸을 잘 쓰시니까 안도하는 부분도 컸고 반대로 혹시나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합을 다 맞추고 바로 촬영에 들어갔는데 합이 살짝 빗나갔어요. 살짝 빗나가면서 정말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을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매다 꽂았거든요 바닥에. 근데 매다 꽂는 순간 저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다 정적이 흘렀어요. 왜냐면 이거 이건 사고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 쓰인 장면이 그때 저희가 다 놀란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였는데 그러고 났는데 저희는 그걸 컷이 돼야 되는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최유진 배우님이
그거를 참고 그대로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 이거 그대로 가야겠다 해서 그대로 가고 괜찮으신지 여쭤봤는데 본인 분명히 다치셨을 텐데 괜찮다고 계속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더 안전하게 여러 테이크를 가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날 촬영이 끝났을 때 최진 선배님도 저희한테 첫 테이크를 쓸 것 같다. 저희 편집실에서 실제로 봤을 때 아 첫 테이크의 진짜 같은 그 느낌이 어쩔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가장 놀랬던 순간이고 아 이게 합을 아무리 맞춰도 둘이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 뒤로 어떻게 꼬리뼈가 괜찮아지는지 제가 제대로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제일 큽니다. 괜찮으시다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가장 귀한 것이 미세먼지 마스크와 샌드입니다. 또 다른 관객분 쪽에 계신 여자 관객분 두 분 나란히 앉아. 저는 체육 선생님 캐릭터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 선생님이 그 용순이를 완전히 밀쳐내지 않고 영어 선생님을 완전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애매한 캐릭터여서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설정했는지 궁금하고, 그 체육 선생님이 용순이 주려고 준비했던 운동화를 물에다가 적시면서 버리는 그것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연출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항상 처음 뵙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 체육 배우였던 박글록 배우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저희 지나가다 보면은 어깨빵 많이 당합니다. 뭐 전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많이 당하는데 저희가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너는 왜 어깨에 부딪혔는데 붙잡아 세우고서 뭐라고 따지지 왜 그냥 지나가? 너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은 어라 싶으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 선생님의 캐릭터를 볼 때 선생님이고 남자친구 머리 당장 해야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체육 선생님에게 엮여 있는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은 용순이보다 딱 반박자 늦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반박자가 애매하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박자 더 생각을 하고 자기 딴에는 최선의 선택들을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순이가 이게 거짓말일까 아닐까, 진짜일까 아닐까, 혹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데 그 박자가 항상 용순이보다는 뒤처지다 보니까 본인이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용순이보다 좀 더 살았고 조금 더 잃을 것이 많고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인물로 체육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동화 같은 거는 실제 제가 그 인스타에서 DM을 받았는데 그 한번 GV 때도 들었던 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는 한데 그 신발이 진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발입니다. 저희도 저 진짜 신발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거를 말려서 신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운동화를 버릴 때 운동화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클리셰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쓰이는 장치들인데 그렇게 버리는 건 그 체육에 지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캐릭터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체육이 지금 용순이를 떠나보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조금씩 망설이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준비한 운동화가 물에 젖어가는 걸 본다는 거는 동시에 자기가 준비한 선물이 망가져가는 걸 자기 눈으로 목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체육은 단순히 던져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자기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도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고 그 시간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런 섬세한 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영화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싫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동영 배우님도 실물이 훨씬 멋있으신데 영화 나오신 박근홍 배우님도 같이 나오신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들 좋아하시다가 아 저건 체육이지 약간 이런 눈으로 그렇게 보시니까는 이번 주에 자꾸 안 나오세요 주일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 보면서 용순 편이 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 완전히 용순을 응원하고 있어서 체육 마음 쪽으로는 조금도 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쪽의 사정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궁금한 게 여적이잖아요. 우리 박정규 씨는 체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저도 용순이를 짝사랑하고 있고 어린 마음에 질투하고 약간 그 제가 대사로 이 양반은 생긴 것도 개갈도 안 되게 생겼다고
선생이 이제 학생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첫사랑하는 용수이를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무모하게 밤새가면서 그들 앞에서 뭐 카메라로 찍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숨어서 계속 관찰하고 그 사람의 뭐 행동들을 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나이가 있고 그냥 성인이었다면 뭐 가서 뭐 얘기를 할 그런 용기도 있었을 텐데 어려서 약간 그런 숨어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최효준 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순의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흥미로운 거는 어른 아이 연령의 차이가 아닌 캐릭터들의 개성에 따라서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기도 하고 되게 비겁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용순도 완전히 정말 선에서 응원하게 되는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그 선악의 양면들을 어린 친구들도 나이가 있는 캐릭터들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끝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캐릭터도 없어지는 법 없이 중에 존재하는 것도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감독 연출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용순을 처음 봤는데 우선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께서 아주 햇빛과 용순의 그런 합충과 되게 이루어져서 이 점에서 제 영화를 봤고요. 또 좋게 본 점이 섬세한 감정 같은 건데 영화를 보면 멘탈적인 감정이 여러 군데 나오고 또 용순이가 강가에 앉아있을 때 친구가 뒤에서 안아주는 장면을 보면 엄마의 빈자리를 친구가 채워주고 또 용순에게는 사랑이 이렇지만 결국 이런 친구라는 커다란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좋게 봤는데 감독님께서 단편 영화도 이 아이템으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장편까지 끌고 가신 이유는 어떤 점이고 또 이걸 처음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떤지. 그리고 체육복은 지금 어디서 구하시나요? 끝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체육복은 상의는 이틀 주문이고요. 하의는 제 개인 소장품 아웃벌입니다. 예. 제가 입지는 않습니다. 예. 입지 않는 건데 왜 하고 있는 제가 단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단편 때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아웃벌을 어렵게 사서 쓰고 너무 귀한 오벌이더라고요. 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단편이 왔는데도 몇 번 힘들더라고요. 또 배우분들이 입으신 예, 깨끗이 빨고 그리고 저희 현 실장님이 손수로 꿰매가지고 이렇게 기장 주시고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색과 파란색, 행운의 색 파란색, 그래서 저희가 파란색 체육복이 됐다는 것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나리오상 문희가 저희가 첫 시나리오 설정에서 엄마 같은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설정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캐릭터를 위해서 장현세 배우가 지금 원래 머리가 짧은 배우가 아니세요. 머리가 길었는데 저희 영화 때문에 부탁을 드려서 머리를 싹둑 자르시고 태우시고 살도 쭈으셨어요. 지금은 다시 좀 복부가 되셨는데 그때는 이모 복부가 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부탁들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편 때 시작했던 거는 단편 때는 그냥 짧은 에피소드 위주로 찰나적인 감정을 다룹니다. 어떤 소동이 있었다. 그것만 다루다 보니까 그 인물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보여주기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이제 장편화되면서 쫙 펼쳐지고 그 단편에 없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춘기 시절에 겪을 수 있는 감정들을 좀 더 표현해내기 좋아진 특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장편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졸업영화제를 끝내고 PD님의 제안을 받고 장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해야 제안을 받고 장편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학원 강사를 오래 했었는데 학원 강사하는 시절에 용순이 같은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원이 끝나고 대들었던 애들은 집에 안 가고 학원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선생님들한테 괜히 말을 겁니다. 말을 걸고 다음날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계속 손들고 질문만 해요. 유독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이 하는 사과의 방식이었거든요. 용순이에게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는데 친구들은 놀리기만 하지 뭐라고 하지 않고 옆에서 안아주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사춘기 시절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언제 한번 관객과에 끝나고 나가는 여자 관객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면서 아 문이 갖고 싶다, 문이 갖고 싶어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친구들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거의 메가박스 스태프분께서 저기 왔다 갔다 하셔서 저기요 저희 몇 분 남았나요? 가셨네요. 10분 정도 쓸 수 있나요? 네, 10분 됩니까? 5분?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관객들에 여러 번 했는데 한 분도 안 나가시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네,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는 이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분도 안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쪽 줄에 흔들었던 분, 네, 이쪽에 남자가 분하고 내려올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이 포스터 보고 진짜 이건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 그 빡규의 첫사랑이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보면서 어쩌면 되게 큰 첫사랑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과연 저분들은 그 배우분들 매니저분들이 집에 차례 빼시러 가신 거니까 그 뒤에 이제 빡규는 과연 이제 용순에 대한 시를 계속 썼을까 조금 궁금하고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이제 햇살 배우님이 뭔가 호감을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용순도 뭔가 그걸 느끼고 좀 웃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세 명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시나리오 쓸 때도 먼 미래에 대한 설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GV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딱 뭐 한 가지 정도 장면이었었는데 그냥 빡큐가 서 있고 그 문희가 빡큐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빡큐가 되게 절절하게 울면서 그 고백을 받고 있는 그냥 그 고백을 받았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고백을 하고 있고 빡큐가 자신이 고백하는 문희를 보면서 폭풍 오열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들의 관계이지 않을까. 그 뒤에서 용순이가 되게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운드 없이 영상 제작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 계신 관객분들. 저는 이 포스터 보자마자 이거 꼭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현장을 지금 경영을 했는데 3개월 전만 해도 용순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질문이 왜 하필 용순이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제가 듣기로 오늘 용수님이 또 오신 걸로 아는데 남자 용순. 남자 용수님 오셨나요? 여기 얘기가 재밌었어요. 제가 살면서 두 번째로 뵌 용수님이셨고 세 번째로 뵌 용수님이신데 그 용수님의 이름이 뭐 세 번도 나옵니다. 용용의 순의 순으로 저희가 썼었는데 용의 강함과 순의 부드러움이 함께 공존하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친근하고 멋부리지 않은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용순이라는 이름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래서 용순이라는 캐릭터가 저희가 뭐 여고생, 소녀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사춘기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 누구나 해당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성적인 이름, 또 시골스러운 이름, 꾸미지 않은 이름으로 설정이 됐어요. 네, 이쪽에 흔들어줬던 남자 마지막 소리 해주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먼저 그 좋은 영화와 연기로 즐거움을 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감사하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저 영화 보면서 큰 의문은 아닌데 그 영화가 이제 첫 장면과 이제 끝 장면에서만 이제 다른 장면과 다르게 나레이션으로 처리되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 장면 외에도 이제 빡큐 캐릭터가 그 시를 읊을 때 말고는 나레이션이 그 장면에만 유일하게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오늘 질부인 때 말씀하셨던 성향상 이게 어떠한 의미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셨던 거를 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질문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장햇살 배우님, 다른 이제 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영화에서 익숙하게 이제 보았기 때문에 보았을 때 관객이 가지는 기대감이라고 할까,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얼굴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다가 처음에는 이제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중반 넘어가면서 어떤 약간 신뢰감 같은 게 생겼어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그 건축학개론에서 보면은 조정석 그 납득이가 나왔을 때 그 관객들이 기억한 느낌이 있잖아요. 첫 씬, 두 씬 넘어가다가 나중에 세 씬 정도에서는 등장만 해도 빵 터져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연기 즐겁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뒤 나레이션은 일단은 그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용순이가 뒷모습 보이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시점에 용순이가 혼자 되뇌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간 용순이가 사실 이 영화 이야기에서 가장 먼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용순이가 뒷모습만 보이면서 결과를 걷고 있고, 그 시점에 자신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에 대해서 혼자 한번 추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레이션은 사투리를 쓰지 않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적인 차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과 뒤에 설정에서만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따가 밖에 나가시는 모기에서 장사 배우님이 되게 같이 사인도 해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아주 훌륭한 제목이들 배우분들 오늘 만나신 축하드리고요.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순의 군대 주연 주역이자 관객으로 끝까지 같이 또 친추해주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간단하게 SNS 사냥꾼들이거든요. 마지막 인사 말씀 관객분들에게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질문해 주신 분들은 밖에서 선물을 진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늦었는데 집에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좀 저희 영화 많이 아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한 분도 나가시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영 오빠는 SNS를 안 하시지만 저희 세 명은 말씀하신 SNS 헌터예요. 저희 용순 태그된 거 다 찾아보고 좋아요 누르고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마음 그대로 SNS에 표현해 주시면 일일이 찾아가서 다 좋아요 누르고 하트 열심히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시구이 하면서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드리고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SNS도 보지만 카페,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다음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든 남겨주시면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순 관련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까지 구글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 여러 가지 비평 다 고루고루 보고 있는데, 보시고 따뜻한 마음들,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따뜻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트 요정들입니다. 하트 날려드리고 좋아요 누르면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엄청